오늘도 알찬 시장의 전략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의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마이크로는 예상 수준의 가이던스 제시했지만 시간 외에서 7%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한편 리비아는 이틀 연속 굉장히 강한 탄력 가져가주면서 전기차 전반적으로 훈풍을 가져와주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국내 시장은 어떤 영향 가져갈까요? 네, 일단 그 폭스바겐이 50억 달러인가요? 지금 투자를 하겠다. 그동안 이제 전기차 캐즘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폭스바겐이 큰 금액을 투자를 함으로써 지금 전기차가 여전히 성장성이 있다. 이런 걸 확인해 줬기 때문에 오늘 국내 시장에서 전기차 종목들의 흐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기대를 모았던 마이크론이 실적이 뭐 나쁜 건 아니었지만 기대치에 좀 못 미쳤다 그럴까요? 뭐 그러면서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우려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마이크론이 어떤 업황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HBM 쪽에서는 이제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침에 시작할 때는 이제 반도체가 약하게 시작할 거지만 오후로 가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호재다 이렇게 보시고요. 반도체는 전략 후각 이렇게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장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리뷰입니다. CXL 관련주 네오셈 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6% 수익 났습니다. 네오셈 어떻게 오늘장에서는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네오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오랫동안 그 조정을 받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아침에 미국 시장에서 이제 마이크론 좀 빠졌기 때문에 이 영향이 조금 아침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정이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차트 흐름을 보시면 그동안 오랫동안 조정을 마치고 이제 막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다시 한번 시세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앞에 전고점 박스권까지는 계속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2차 전지 안에서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6월 18일 날 소개해드렸습니다. 7% 수익 났는데요.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지금 뭐 대주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2차 전지 업황이 안 좋음에도 나홀로 좀 신고가의 흐름, 강세 흐름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업황과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인데 오늘 미국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전기차의 훈풍이 확 불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주전자는 오늘 좀 날개를 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차트를 보시면 일단은 이제 지난번 고점 16만 3천 원 여기가 이제 증권사에서 나온 목표가예요. 그래서 이 가격을 돌파하는지 여부 이게 오늘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그때는 또 다시 한번 목표가를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날개 훨훨 날아가길 기원하겠습니다. AI 알고리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의 펀더멘털 수급 그리고 추세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펀더멘털입니다. 오늘은 4680 배터리 그리고 자동차인데요. 이번에 테슬라에서 4680 배터리 자체 생산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LG 엔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국내 기업들의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이제 그 테슬라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배터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마 그 수율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국내 기업들한테 좀 호재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게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이런 쪽으로 넘어온다면 지금 그 이전보다 더 많은 그 생산량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도 이 원통형 배터리죠, 이게.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이 어제 좀 강세를 보였고요. 이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동원 시스템즈인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원 시스템즈를 주목하는 이유는 TCC 스틸이나 뭐 이런 종목들은 작년에 많이 주가가 반영이 됐어요. 근데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고 있고 TCC 스틸보다도 주가도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양산에 들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분위기를 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고점 부근에서
동원 시스템즈가 지금 약간 이제 매물 소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돌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상당히 시세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흐름 돌파의 여부를 한번 보시면서 계속 보신다면 동원 시스템즈 이번 그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한번 주목해야 되는 종목이다. 그러면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동원 시스템즈를 네. 픽해 주셨습니다. 자동차는 어떻게 보시나요? 자동차는 지금 뭐 꾸준하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조금 피로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뭐 파업 얘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오늘 뭐 살짝 조정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자동차가 지금 특히 현대차가 큰 그림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주환원 정책, 뭐 대주 여기 수소차, 그다음에 인도 IPO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배 구조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지금 자동차가 이제 단기적으로 약간의 이제 오늘 뭐 파업 얘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따른 어떤 영향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자동차는 좀 큰 그림에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더멘털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네. 수급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열어주시죠. 오늘 수급 안에서는 반도체입니다. 오늘 앞서서 마이크론 기대감 컸다. 네. 그래서 시간 외 거래에서 7% 이상 빠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큰 그림에서 본다라고 할 시에는 HBM 안에서는 마이크론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실망스럽게 다가왔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에게는 후반으로 갈수록 더 수혜가 될 수 있다. 좀 구체적으로 기업들을 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제 반도체 때문에 어제 그 마이크론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쵸. 왜냐하면 업황에 대한 기대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 그 마이크론 실적이 아주 나쁘게 나온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잘 나왔지만 시장에서 이제 눈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걸 만족하지를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이제 마이크론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부분이 아침에 이제 한번 쫙 빠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난번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컬 테스트에 뭐 실패했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오다 보니 때 이 마이크론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그래서 오늘도 아마도 그 마이크론이 어떤 업황이나 어떤 이제 같은 그 동조화 현상도 있지만 약간의 이제 경쟁 구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마이크론의 약간의 이제 이런 부정적인 게 오히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한테 또 긍정적으로 작용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는 오늘 아침에는 약하게 시작할 것이지만 오후로 갈수록 반도체에 다시 한번 또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반도체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흐름까지 짚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추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안에서는 화장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K-뷰티 인기가 날로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매출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화장품 주들이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다들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우리가 이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미국 시장 점유율이 아직 2%가 아직 안 되고 있고 그 최근에 이제 아마존의 이제 관계자가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우리나라 한국 화장품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좀 뉴스도 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마존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돈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잘 나가지만 결국 이제 아마존이 우리 화장품이 앞으로도 더 잘 나간다고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브랜드도 유치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이 올랐지만 이제 계속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서 볼만한 종목 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가 일단 이제 국내보다는 미국 쪽에 좀 상당히 좀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CNC 인터내셔널이라던가 이렇게 미국에 좀 기반을 둔 ODM 업체들 이런 종목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코스메카 코리아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조정이 없이 그냥 쭉 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종목이 앞으로도
멀리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엘리어트 파동에서 상승 1파가 잘 나오면 그 다음에 3파, 5파가 좀 크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첫 파동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코스메카 코리아는 많이 올랐다고 보지 마시고 앞으로 많이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조정이 나왔을 때 저가 매수 기회로 삼고 화장품주들은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더멘털, 수급, 그리고 추세, AI 알고리즘 통해서 네.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날개를 달 수 있는 네. 두 기업을 저희가 준비해 드렸는데요. 어떤 기업일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입니다. 수급이 굉장히 탄탄하고요. 그리고 네. 펀더멘털 추세도 8입니다. 네. 이 정도면 굉장히 펀더멘털도 수급도 그리고 네. 추세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기업일지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아이폰 수혜주로 요즘 네. 각광받고 있는 LG 이노텍을 첫 번째 기업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어떤 매력들 있을까요?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LG노텍이 지금이 약간 이제 실적의 공백기예요. 근데 지금 2분기도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회사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애플 얘기 나올 때마다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거의 애플하고 주가가 동조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애플의 매출 비중이 거의 84%, 거의 뭐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2분기 상당히 지금 실적이 원래 그렇게 잘 나오는 시점이 아닌데 지금 상당히 좀 기대가 지금 깜짝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단순하게 지금 애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금 북미의 빅테크하고 또 신규 거래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성공이 됐을 때는 이게 지금 다변화까지도 그동안 이제 애플에 의존도해서 좀 더 이제 이게 다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또 변신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이걸 한번 하려고 계속 이제 지켜봤던 종목인데 이제는 좀 이 종목을 소개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이 종목 차트 흐름을 보시면 지난번에 이제 애플 그 뉴스에 따라서 이제 급등락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추세가 안정적으로 우상향으로 지금 자리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변동성 없이 안정적으로 우상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종목의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매수가는 26만 5천 원에서 27만 5천 원. 일단 목표가는 33만 원, 손절가는 24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든지 들어가는 타이밍도 네.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이 매수 적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LG전자 목표가 33만 원입니다. LG 이노텍 목표가 33만 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어떤 펀더멘털 수급 그리고 추세를 갖고 있을까요? 펀더멘털 9인 기업입니다. 토탈은 24점인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동국제약입니다. 요즘 네. 주가가 휘파람을 불면서 훨훨 날아가고 있거든요. 네. 어떤 투자 포인트들 있을까요? 이 회사가 이제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뭐 제약회사인데 제약회사도 뭐 그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제약회사들이 상당히 좀 부진했던 이유가 의료 파업 이런 것 때문에 좀 매출이 안 나올까 뭐 이런 부분인데 이 회사는 이제 종합병원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좀 작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이제 제약만 가지고는 이제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헬스케어 쪽에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이라든가 건기식 이런 쪽에 지금 수익의 다변화를 좀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홈뷰티, 마데카, 프라임. 최근에 APR이 상당히 잘 나가고 있죠. APR이 지난번 상장됐을 때 동국제약도 같이 잘 나갔었습니다. 왜냐하면 APR이 국내 1위고 지금 이 동국제약의 마데카 프라임이 2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흐름도 같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APR 주가가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동국제약도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아직은 이 박스권을 돌파를 못했어요. 그래서 쫓아가시면 안 되고 눌림목, 21선 눌림목 그 가격이 18,500원이에요. 거기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8,2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4,000원입니다. 매니저님, 더 많은 시장 이야기 어디서 들으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그 너튜브에서 이호근 검색을 하시면 오늘은 한 7시 15분에 전반적으로 종목이라든가 이제 전략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오늘 주목해서 보신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지금 새로운 주도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것도 미리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의 전략들 7시 15분에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근의 10점 만점의 10점이었습니다.